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얼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 2024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 비교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케이스를 10개 정도 이제 나눠서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이 10개 케이스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에 고3 포함 1년 이상 다닌 학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전문 컨설턴트나 전문 이제 그 입학 사정관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거나 이제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이제 저와 이제 입시 상담을 하고 입시를 진행을 했었던 그 케이스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성적에 관련돼서 합격에 관련돼서 자세히 알고 있는 그 케이스를 한 10개 정도 이제 추려서 이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논술로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면접을 안 가고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반수를 해서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본이 적어서 완벽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성적의 친구들이 요 정도 대학을 간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케이스고요. 최종 합격 케이스는 아닙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강남 서초 일반고 내신 총점 1.2. 자, 강남 서초 일반고에 다녔던 학생이고요. 3년 동안 내신 총점은 1.2점. 거의 대부분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었고 수학은 한 번 2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 영어는 제가 알기로는 다 1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탐구 과목에서 한 번씩 이제 B끝 나가지고 2등급이 뜨기도 했습니다. 자, 1차 서울대, 연대, 고려대 상경계열 합격했고요. 최종으로 서울대, 고려대 상경계열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연대의 정확한 그 합격 커트라인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제 성적도 최종적으로 총점 얼마만큼 1등급이 많은지 적은지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주요 과목이 1등급인지 아닌지,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그럼 서울대에서 2차 면접까지 합격한 학생이 연세대 면접을 잘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 연세대는 떨어지고 고려대는 합격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적순으로 대부분 뽑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수시로 연대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가끔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합격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안 뽑는다라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연대는 뭐 하스나 유디 같은 그런 이제 수시 전형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특목고스러운 친구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연대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저도 조금 약간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2 강남 서초 일반고고요. 내신 총점 1.7점. 1차 서울대, 연대, 고려대 상경계열 다 합격했고요. 최종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려대 다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 앞에 케이스보다 성적이 조금 낮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 상경계열에 합격했냐 하면 특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면접을 잘 받기도 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수학이 5, 1등급인데 그냥 5, 1등급이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거의 전교 1, 2등에 준하는 5, 1등급, 100점에 가까운 5, 1등급을 받은 학생이었어요. 다른 과목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대 상경계열에 합격하는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전체 내신 총점은 조금 적었지만, 그랬지만
이 수학에 대한 파괴력, 그리고 이제 면접을 물론 잘 봤겠죠. 면접에 대한 파괴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에 케이스랑 비교해보면 이 친구는 연대도 합격을 했어요. 예, 그게 조금 약간 저도 이제 의아한 케이스고요. 앞에 친구랑 비교했었을 때 이 친구는 앞에 친구보다는 전체적인 전교 등수나 전체 내신 파괴력은 조금 적었지만 같은 1등급 안에서도 이 친구가 조금 더 수학을 잘했고, 학교는 물론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완벽하게 1등급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3, 강남서초 광역자사고고요. 내신 총점 3년 동안 2.4점, 1차 고려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다 넣는데요. 일단 서울대, 연대는 떨어지고 1차로 고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에 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 합격했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고, 그리고 영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영어를 조금 굉장히 잘하는, 그 영어에 관련된 그런 이제 특기적성 활동을 많이 했었던 그런 학생이고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 잘 돼 있는 학생이어서 같은 이제 광역 자사고 안에서도 학교 활동, 동아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에 굉장히 노력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케이스의 학생들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케이스의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등학교 때 황소, 중학교 때 누적 테스트의 유명한 학원들, 예비고일, 중3 때부터 막 시작되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을 하나도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랑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고3 때 1타 강사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고요. 거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엔제를 열심히 풀면서 모든 과목을 스스로 노력했고, 또 공통적인 특징은요, 수능 특강, 수능 왕서 굉장히 열심히 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 수학은 그랬지만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학원 어렸을 때 뭐 다녔니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학원을 다녔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영어는 유명한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과목은 엄청 학원의 시류에 막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 4, 강남서초 일반고고요. 내신 총점 2.4점, 이화여대 자율전공에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는 1등급이었고요. 국어는 2등급, 거의 2등급, 1등급 받은 것도 있지만 1, 2, 3등급 왔다 갔다 했고, 수학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한 친구입니다. 주요 과목 내신 성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주요 과목 이외에 나머지 과목은 점수가 좀 좋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총점 합산했을 때 2.4점을 받았고요. 이화여대 자율전공에 뭐 거의 이제 뭐 추가 없이 최초합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케이스 5는요, 메이저 외고 학생이고요. 내신 총점 4.1점,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뭐 이제 영어나 다른 과목은 아주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수학은 점수가 아주 안 좋았어요. 수학은 5등급, 6등급 이제 그렇게 나오는 학생이었고, 뭐 연대나 고대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다 떨어지고, 일단 최종적으로 합격한 거는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에 합격했습니다. 케이스 7은요, 강남서초 일반고 내신 총점 2.7점이고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이과 계열에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도 수학은 막 1등급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3등급은 없었어요. 거의 2등급 안에서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괜찮았고요. 물리 선택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는 과가 조금 낮은데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강남서초 일반고 학생이고요. 이제
국어나 영어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수학은 잘했고 과학도 잘했던 학생입니다. 케이스 7 강남서초 일반고 내신 3.6의 학생의 임원 출신인 학생이고요. 서울여대, 성신여대, 단국대 죽전에 원하는 과에 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합격했고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수학은 아주 잘하지는 않아서요.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과목은 영어를 좀 잘해서 영어를 잘하고 영어, 국어를 조금 잘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케이스 8은요. 강남서초 일반고 내신 4.3 이제 받은 학생이고요. 이제 문과 학생인데 한양대 에리카 경상계열에 합격한 그런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고요. 수학은 4등급,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가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고요. 탐구도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한 그런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서 어쨌든 수시가 원픽이었던 학생이고요.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친구는 만족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케이스 9는요. 강남서초 일반고 내신 총점 3.8 외대 글로벌 상경계열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이 친구도 수학은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었던 학생. 영어는 조금 괜찮았고 국어가 조금 나쁘고 그리고 탐구도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이었고요. 어쨌든 이 친구도 수시가 원픽이었던 학생이어서 조금 아쉬워하지만 현재 만족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케이스 10은요. 강남서초 광역자사고 내신 4.6이고요. 한양대 에리카 높은 공대 합격해서 현재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광역자사고에 내신 4.6이면 왜 정시로 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수능 성적표를 까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요 정도 점수대의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쓸 수 있는 학교보다 이제 더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나름 강남서초에 있는 광역자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버프를 받아줘서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이제 합격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학생은 뭐 이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인데 이제 그 직어국 있죠. 지방거점 국립대 사범계열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제 작년 이제 입시를 이제 복귀해서 돌이켜 보면요.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 사범대가 작년부터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이제 점수가 많이 이제 낮아져서 미달이 되거나 그런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학교들이 이제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통학이나 기숙이 가능하거나 자치가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입시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요. 이제 전국적인 학교는 아니고 강남 서초에 있는 일반고와 광역자사고 기준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제가 이제 봐왔던 제가 자료가 있는 그런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입시 지도를 하고 해보면요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입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각자 자료와 합격 자료를 가지고 케이스를 넓혀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중이 없어요. 왜 합격하고 왜 불합격을 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입사관 분들하고도 입사관 출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결국엔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래요. 예전보다 더욱더 가면 갈수록 생기부에 적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적이 깡패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래서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면접에 이제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또 입시가 개편되면서 이제 내신도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정시에서도요. 이제 그렇듯이 뭔가 정확한 기준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매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해주는 정확한 뭔가 성적이면 합격이 한다, 불합격한다가 일반적인 거지, 그게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뭔가 100%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자료들이 100%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액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 축적된 입시 자료를 활용하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는 컨설팅보다 훨씬 더 양질의 상담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부모님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충분히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